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시가 되는 비밀. 오늘 이 시간에는 수선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셔츠가 네. 굉장히 청량스럽습니다. 그래요? 좀 밝게 입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의상만 봐도 그날의 기분을 알 수 있고 또 말투, 어조에 따라서 그 내면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더 밝고 명쾌하게 하루를 또 맞이하는 것도 좋죠. 그럼요. 우리 살아가면서 변화가 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화려하지만은 좀 젊게 살아보자. 네. 10년은 흘죠. 네.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색깔 하나만 살짝 이렇게 바꿨는데도 네. 사람이 생기가 돋고 그러니까요. 젊음이 이렇게 막 열정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시가 되는 비밀, 뭐 20몇 번째더라고요, 선생님. 예, 오늘이 25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 네. 그 이제 첫 소절인데요. 사랑 롬지다 네. 시집 속에서도 수선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수선화가 필 무렵 수선화가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수선화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수선화가 분홍색 아닌가요? 또 흰색도 있고. 노란색. 요즘에는 이제 변종이 원래는, 많아서. 네네. 네, 맞아요. 예. 변종이. 원래 흰색이 맞는 건데요. 네. 이제 새로 개발해서 분홍색도 있고 보라도 있어요. 보라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맞아요. 색깔이. 네. 산업화가 발달되면서 고요색이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다양하게.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말 많이 내면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네. 적응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수선화의 꽃말을 제가 살짝 네. 그 이제 시가 되는 비밀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자기 사랑,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고결, 신비, 무엇보다 내면의 외로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쓰면서 네, 자존감, 자존감, 그리고 고독함, 고독함, 네, 고귀함. 고귀함. 그러면 선생님은 네. 수선화의 꽃말을 다 알고 계셨네요. 알았으니까 이 시를 쓸 수 있죠. 그러겠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관찰하고 또 탐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꽃말도 알지만은 수선화가 필 무렵이라는 이 시를 쓸 때 수선화를 보고 네. 수선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자세히 그 관찰해 보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를 닮았더라고요. 네. 그 꽃말만 이름만 그냥 수선화 하면은 좀 어디 모르게 고독한 그런 애로움을 느끼게 네네. 하는 그런 낱말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선화는 고귀함이 있습니다. 네, 고귀함이 있죠. 자존심도 강하게 있고.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 사랑도 강하고 그렇죠. 시를 쓰기 위해서는 잘 듣고 잘 보고 그럼요. 무엇보다 한 편의 시를 감상하더라도 성찰하듯이 그렇죠. 그럼요. 그것을 관찰하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죠. 시는. 네. 그러니까요. 그만큼 나 스스로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나를 만나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시인은 그래도 조금 더 자신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일이라도 좀 더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수선화가 필 무렵 네. 한번 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선화가 필 무렵 밭가을 걷던 길은 돌아보지 말라 했습니다. 황량한 세상 그 들판은 한떨기 수선화가 필 무렵 선역별은 빛을 잃지 않고 서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이 끝나요. 네. 걷던 길은 돌아보지 말래요. 황량한 세상 그 들판은 한떨기 수선화 필 무렵 선역별은 빛을 잃지 않고 서 있답니다. 선역별의 빛을 안 잃었대요. 이 내용은 네. 실제 친한 친구의 이야기예요. 친구. 예, 그 친구가 어려울 때 제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그리고 나서 독립을 했는데 네. 다 사람 바랄 수는 없지만은 네. 중요한 것은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사업적으로 이제 어려웠을 때 그 친구를 이제 찾아갔었는데 박절하더라고요. 그래서 황량한 세상. 네,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데 살아가면서. 선생님이 그만큼 그분한테 뭐 해준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죠. 그 친구가 정말 어려울 때 네. 직장을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 직장을 이제 해서 근무하게 했고요. 또 본인이 열심히 한 결과도 있지만 또 사업체를 차려서 나간 어느 정도 부분. 자리를 잡았기 네.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가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그 보면은 선역별. 선역별. 예, 그게 그러나 빛은 잃지 않았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이 있다. 그러면 자존심이지 그게. 자존심. 네. 좋습니다. 그 자존심으로 오신 거잖아요. 두 번째 연을 보면 헝클어진 북끝은 네. 두 갈래 길에 서 있을 때 여기 동쪽 저기는 그 길은 끝이 어딘지 말을 못 합니다. 바로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가기 전에 많이 망설였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로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갈까 말까. 여기는 동쪽. 그래도 믿음 있는 친구니까 갔었죠. 기대하면서 네, 너만은 나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렇다고 뭐 큰 바람을 바라지는 않고 정말로 제가 어려움을 있을 때 그걸 본인이 조금만 이렇게 저한테 푸시해 줄 수 있는 그 푸시하는 그 부분 일부가 본인한테 또 다시 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냥 박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인생사 참 안타깝다. 나쁘다. 아마 그 이후에 그 친구를 잘 안 만나는데 아무래도 그 친구도 그러죠. 많이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네. 이 시 한 편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그럼요. 다시 희망을 찾아서 참 다행이에요. 네. 이런 그 내면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인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보면 이 수선은 굉장히 고귀한 꽃이고 나에게 소중한 자기 사랑의 꽃 맞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존심, 고귀함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요. 네. 뭔가 사연은 아프지만 선생님 자체로서 스스로가 해결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또 치유의 방법을 터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시 한 편이 주는 우리의 꿈과 희망은 공기 같아요, 물 같고.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마실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제가 시가 되는 비밀을 하면서 네. 동화고연 선율이라 전혀 안 했어요. 네,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 매력이 떨어졌어요. 제가 시가 되는 비밀 하기 전에는 매주 한 편씩 올리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예, 예. 근데 지금 동화구연도 선율이도 다 저 멀리 가버렸어요. 근데 시는 네. 우리 인생사의 깊이죠. 그리고 버팀목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해주는 방향키이기 때문에 잘 선택하셨습니다. 동화도 그래요. 선율이도 그래요? 그렇고. 네. 근데 왠지 이 시가 되는 비밀은 이 제호도 좋지만 제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토닥여 주기도 하고 제 마음이 진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향 키를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숨겨진 또 다른 면을 찾아가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저도 그래. 제가 이 사랑합시다 이 시집을 이제 20 거의 많이 봤어요. 네, 20편 이상 이제 제가 발표를 했는데 네. 이 시장 노트를 통해서 우리 독자들과 같이 소통하고 네. 제 내면에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 두 번 쉬운 게 시를- 아니에요. 그렇죠. 네, 두 번 또 그래도 시를 저는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요, 선생님, 네. 그만큼 이제 그 상처가 치유가 됐고 자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신감이 있으니까 제가 제 시를 그럼요. 낱낱이 밝히고 맞습니다. 이런 연유로 썼다. 맞습니다. 그 친구가 이 방송을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은 누군지 몰라. 아무래도 뭐 저는
한정돼 있는 친구들 만나니까 가늠이 되나요? 네, 전화를 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네. 선생님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럼요. 대접하세요. 네, 그렇게 하죠. 그때 너 나한테 그랬지만 나 꺾이지 않고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그럼요. 우리 네. 다시 잘 해보자. 네, 이것도 좋은 그럼요. 것 같습니다. 예, 예. 시인의 할 일이야. 네, 그럼요. 그 다음 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꺾이지 않는이 나오네요. 네. 꺾이지 않는 글씨 토막. 글씨라는 단어가 또 여기서 와닿네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굴곡. 산 중령을 넘을 즈음 길은 돌아보지 말라 했습니다. 지난 것은 이미 접어두는 것이죠. 버리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은 이 세상 못 살아요.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 자존심이 이미 서 있으니까 그를 이해했다는 것이지 이미. 네. 그러니까 중령하니까 중턱 좀 넘을 쯤 그런 해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저 하고 오잖아요. 네네. 이미 내가 찾아갔던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럴 수도 있네요. 부담 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담을 준 막상 거지. 가니까 부담 준 거죠. 그래서 그렇죠. 다시 한번 후회를 하게 되고 내가 바꿔서 제가 저의 그 친구였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부탁하는 일 없이 살도록 합시다. 네, 시인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서 있음에 볼 수 없어서입니다. 세월은 떠나지 못한 그곳까지 허허로운 벌판을 저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하고 마지막 연을 맺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성숙됐다는 거죠. 이제 그 일을 다 잊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그 위에 썼으니까 그렇죠. 네, 그 위에 썼으니까 이제 거의 치유된 상태에서 쓰신 치유뿐이 거네요.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회복돼서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을 정도로 다시 사업체도 회복이 됐고 또 이 글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마음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늦었지만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견디셨으니까 또 이런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성찰도 하지만 스스로 마음의 치유도 하고 또 마음도 이렇게 다 가라앉힐 수 있는 힘이 문학, 그 중에서도 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예. 짤막한 글씨 토막 속에서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축소판이죠. 우리 그러니까요. 인생의 축소판. 그러니까요. 이러니 시를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제 저 글을 가르치는 제도도 있지만은 네. 정말로 나이를 불문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 그런 것들을 또 앞으로 걸어갈 것들을 그 글 속에 다 녹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선생님은 이제 그 인본주의, 홍익인간 사람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요. 사랑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자 사랑이 남다르잖아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네. 저렇게까지 오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럴 때도 간혹 있거든요. 아, 그래요? 요즘에는 하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전에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가 유지하기 참 힘든데 그럴 때는 살짝 좀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또 더 멋진 시인들이 탄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시를 배울 때 스승님 몇 분 계시지만은 그 스승님들한테 좀 엄격하게 배웠어요. 스승과 제자는 죽을 때까지 스승과 제자예요. 변했다니까요. 네, 그런데 다른 부분은 틀려도 네. 이 언어적인 부분, 네. 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 써도 스승은 못 따라가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걸 밝혀두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참 오래전에 제가 심사위원을 할 때 네. 등단했던 우리 그 시인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은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시단에서 알아주는 분인데 벌써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셨던 네네. 거죠. 그래도 어디 가도 박가을 선생님은 저를 시인으로 만든 심사위원이었다. 저 알아요. 김모 네네네. 회장님이시죠. 네. 저는 그분을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 쉽지 네.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보다 네. 연세도 더 많으시고 그렇죠. 네, 그런데도 스승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저도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분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김 회장님이시라고. 그런데
그거는 정말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10년 넘게 하기는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이제 시를 가끔 이렇게 보면은 네. 정말로 시를 잘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스승의 그 네, 제자 네, 네. 뭐 제가 시를 가르치지는 않았지만은 등단할 등단 때. 심사를 하면서 이제 등단을 시켰잖아요. 정말로 잘 등단을 시켰다. 네, 그런 자부심을 지금도 느낍니다. 그러기도 참 힘들어요. 지금은 같은 길을 이제 둘이서 갖고 있는데, 멋진 파트너? 예,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없는 날까지 우리 같이 가자. 손잡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멋진 친구네요, 파트너. 그렇죠. 멋진 친구입니다. 이제는 뭐 그걸 심사위원하고 그걸 떠나서 그렇죠. 예, 좋은 친구라서 뭐 한 달이면은 서너 번씩 같이 점심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김기진 예, 우리 대표님 고맙습니다. 실명을 공개하시네요. 그럼요. 좋은 친구니까요. 아. 네. 나의 정말 멋진 파트너이니까 네. 뭐 공개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부럽기도 하고 또 수선화를 통해서 이렇게 내면의 치유가 될 수 있는 시 한 편이 탄생했다는 말씀, 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치유돼서 다시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냈다는 그런 네. 자신감, 네, 잘 버티시고 제가 칭찬을 감사를 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낭독하고 시가 되는 비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선화가 필 무렵 밭가을 걷던 길은 돌아보지 말라 했습니다. 황량한 세상 그 들판은 한떨기 수선화 필 무렵 서녁별은 빛을 잃지 않고 서 있답니다. 헝클어진 붓끝은 두 갈래 길에 서 있을 때 여기 동쪽 저기는 그 길은 끝이 어디인지 말을 못합니다. 꺾이지 않는 글씨 토막 생명의 근원이라는 불꽃 산 중령을 넘을 즈음 길은 돌아보지 말라 했습니다. 그대로 서 있을 즈음에 볼 수 없어서입니다. 세월은 떠나지 못한 그곳까지 허허로운 벌판 저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생각이 다시 딱 보니까 뭉클? 예, 그런 부분이네요. 참 그때는 뒤돌아오면서 뭉클했죠. 저는 그래요. 이제 살아가면서 어려운 부분을 이제 저한테 호소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 이후에 잘 거기다 받아주세요. 들으셔야 돼요. 받아줘요. 그분 덕분에 오히려 선생님 그렇죠. 더 다시 큰 사람이 됐네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요. 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의 그 설명을 듣고 이렇게 시를 네.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낭독해 보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가 되는 비밀, 그 비밀 같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가 되는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